서울의 한 고급 호텔 결혼식장에서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지은의 약혼자를 향해 소리쳤다. 이 결혼은 거짓이에요. 지은은 나를 사랑해요. 그 순간 장내가 얼어붙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고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자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 1년 전 지은이 민지를 만난 그날부터였다. 지은은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수입,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딸.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여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때문에. 민지는 26살, 자유로운 영혼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임을 밝히고 살았고 그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이 커피를 엎지르려는 순간 민지가 잡아주었고 그 손길에서부터 불꽃이 튀었다.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점점 그 관계는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할 때 진정한 자신을 느꼈다. 그러나 지은의 가족은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다. 너 같은 나이에 아직 결혼 안 했어? 이웃집 딸은 벌써 아이를 낳았어. 어머니의 잔소리가 매일 이어졌다.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다.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이제 그만 철없는 짓 그만하고 지은은 압박에 못 이겨 회사 동료인 준호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는 착하고 안정된 남자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점점 비밀스러워졌다. 밤늦게 몰래 만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지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그녀의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였고 어머니는 매일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우리 지은이가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이 지은은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지은의 고민을 이해하려 애썼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졌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그녀의 핸드폰을 보았다. 민지와의 메시지였다. 오늘 밤 너와 함께하고 싶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준호랑 빨리 결혼해. 그게 내 인생에 좋을 거야. 지은은 압박에 굴복했다. 약혼식을 치렀고 결혼식을 준비했다. 민지에게는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말했다. 민지는 울면서 떠났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민지가 나타난 것이다. 그 폭로로 인해 결혼식은 파탄났다. 준호는 충격받아 자리를 떴고 하객들은 수군거렸다. 지은의 아버지는 넌 우리 가족의 수치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날 밤 집을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민지의 집으로 갔지만 민지는 왜 이제야? 라고 물으며 문을 닫았다. 지은은 홀로 거리를 방황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후과였다. 가족의 버림,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불안정.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민지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지은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나의 선택일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왔다. 우리 이야기하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래,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 몰랐다. 지은과 민지의 재회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공원에서 이루어졌다. 가을바람이 불어 잎사귀가 흩날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마주 보았다. 민지는 여전히 화가 난 듯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핑계야? 너의 사랑이 진짜라면 왜 싸우지 않았어?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찔렸다. 그녀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했다. 결혼식 파탄 후 지은의 삶은 엉망이 되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팀장님, 그 소문 사실인가요? 상사는 그녀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은은 승진 기회를 놓쳤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친구 집에 얹혀 살았다. 하지만 친구들도 불편해했다. 지은아,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나도 처음에 가족에게 커밍아웃 했을 때 쫓겨났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진짜 나로 사는 게 중요해. 지은은 민지의 강함에 부러움을 느꼈다.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지은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아프셔. 지은은 망설였다.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입원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은 안 돼. 지은은 울면서 대답했다. 아빠,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그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은 가족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저를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해해?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니?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사회의 시선이 가족을 괴롭혔다. 지은은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이기적인가?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은가?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민지와의 데이트 중에 지은의 옛 약혼자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화가 나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는 민지를 밀치며 소리쳤다. 민지는 넘어지며 다쳤고 지은은 분노했다. 준호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아는 나랑 진짜 나는 달라. 준호는 떠났지만 그 사건으로 지은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민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수연이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민지와의 옛 관계를 드러내며 지은을 위협했다. 민지는 나랑 다시 돌아올 거야.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민지는 과거일 뿐이야 라고 말했지만 지은은 믿기 어려웠다. 이 반전으로 관계에 금이 갔다. 지은은 민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해? 민지는 상처받았다. 왜 그렇게 불신해? 두 사람은 싸움을 벌였다. 지은은 홀로 나와 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또 다른 대가였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비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까지.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민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나 믿어줘. 민지는 안아주었다. 그러나 수연의 개입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민지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민지는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켜줄게. 이 순간 지은은 자신의 사랑이 진짜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앞날은 불확실했다. 가족의 압력은 여전했고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지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지은의 결단은 가족과의 대면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을 찾아갔다. 엄마, 아빠, 저 민지랑 살 거예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절대 안 돼. 너는 우리 딸이 아니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제발 생각해봐. 내 인생 망가질 거야. 이지은은 가슴이 아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은 그녀를 내쫓았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왔다. 민지는 그녀를 위로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커졌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회사 정책상 이유는 명확했다. 동성애자라는 소문 때문. 지은은 실직 상태가 되었다. 돈이 없어지자 생활이 어려워졌다. 민지도 프리랜서라 안정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싸움이 잦아졌다. 왜 나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포기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들었다. 수연의 개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해. 지은은 너를 망치고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동요했다. 그녀의 과거 상처가 되살아났다. 수연과는 젊은 시절 뜨거운 사랑이었지만 수연의 배신으로 끝났다.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수연이 나를 버렸어. 돈 때문에. 지은은 이해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은 우연히 민지와 수연이 만나는 걸 목격했다. 카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 지은은 충격받아 달려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를 기다렸다. 왜 만났어? 민지는 설명했다. 마무리하려고. 끝났어.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배신이야. 싸움은 격렬해졌다. 민지는 너도 나를 믿지 않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며 짐을 쌌다. 지은은 무너졌다. 홀로 남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족, 직장, 이제 사랑까지 잃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친구는 내가 잘못한 거야?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말했다. 사회의 정형이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점점 강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돌아와. 민지는 망설이다 돌아왔다. 두 사람은 화해했다. 하지만 수연의 음모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해. 민지가 지은을 속이고 있어 라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그 여자 믿지 마. 내 아버지 상태가 나빠졌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었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나를 아프게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선택이 가족을 해치고 있었다. 도덕적 갈등이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게 옳은가? 민지는 지은을 설득했다.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요. 하지만 지은은 흔들렸다. 그녀는 민지에게 잠시 떨어져 보자 라고 말했다. 민지는 상처받아 떠났다. 지은은 홀로 남아 고민했다. 사회의 편견, 가족의 기대, 자신의 욕망. 모든 게 충돌했다. 그녀는 새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은 문제 없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지은은 솔직히 대답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회사는 그녀를 뽑지 않았다. 차별이었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동성애자로 사는 게 왜 죄인가?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도
비난하는 사람도. 이 과정에서 지은은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걸 민지가 돌아왔다. 나 없이 못 살겠어.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하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수연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그녀는 민지의 과거 사진을 유포했다. 민지의 직업이 위태로워졌다. 지은은 수연을 찾아갔다. 왜 그래? 그만해.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민지가 내 거였어. 너 때문에 잃었어. 지은은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다. 과거는 놓아줘.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다. 이 대면으로 위기가 해결되었다. 지은과 민지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여전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를 받아주세요. 어머니의 답은 없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안정되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민지의 재능과 지은의 마케팅 지식이 어우러졌다. 사업은 서서히 성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고객 중 일부가 그런 사람들과 일 안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힘을 얻었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한 멤버의 말에 지은은 공감했다.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아버지의 생일에 찾아갔다.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나타났다. 민지는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어머니가 병들었다. 민지야, 집으로 와. 민지는 고민했다. 그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다. 지은은 민지를 지지했다. 가봐. 내가 기다릴게. 민지는 가족을 만나러 갔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설명했다. 엄마,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병상에서 내 행복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민지는 가족의 일부 수용을 얻었다. 지은은 부러웠다. 자신의 가족은 여전히 멀었다. 사업이 번창하자 미디어에 관심이 쏟아졌다. 한 잡지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동성 커플의 성공 스토리. 지은과 민지는 망설였다. 공개하면 더 큰 비난이 올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하자.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혐오 댓글도 많았다. 비정상. 사회를 오염시켜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민지가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이 시련으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은의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했다. 집으로 와. 지은은 긴장하며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내 어머니가 울고 있어?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시간이 걸렸어. 미안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며 안겼다. 가족의 수용이 시작되었다. 어머니도 서서히 변했다. 민지라는 애를 데려와봐. 지은은 기뻤다. 민지를 소개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 씨,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 화해는 지은의 인생을 바꿨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직장에서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지은은 운동에 참여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나섰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민지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이 나타났다. 동성애 반대, 돌이 날아왔다. 지은은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다. 그녀의 결의가 강해졌다. 민지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그들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지만 해외에서 하기로 했다. 계획을 세우던 중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왔다. 미안해. 나도 아팠어. 지은은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이 용서는 지은에게 자유를 주었다. 모든 갈등이 풀리는 듯 했다. 가족의 지지, 사회의 변화, 사랑의 승리. 하지만 고난의 대가는 컸다. 잃은 직장, 받은 상처, 흘린 눈물.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민지가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니까. 지은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웠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남아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스튜디오는 성공적이었고 클라이언트가 늘었다. 그들은 LGBT 권리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세미나를 열고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의 사랑은 정상이다.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컸다. 온라인에서 해킹 공격이 왔다. 너희들 죽어라. 이지은은 두려웠지만 민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러 왔다. 민지 씨, 이거 먹어봐. 민지는 감동받았다. 아버지도 가끔 연락했다. 건강 챙겨. 지은은 감사했다. 이수용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결혼식의 그날, 비난의 시선. 민지가 깨워주었다. 괜찮아. 이제 함께야. 의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곳에서 프로포즈했다. 나랑 결혼해줄래? 민지는 그래라고 답했다. 해외 결혼식을 준비했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면했다. 법적 인정이 없었다. 언젠가 바뀔 거야.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책을 쓰기로 했다. 숨겨진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어떻게 이겨냈나요? 지은은 사랑과 용기로 라고 답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었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그 책 금지해. 지은은 대응했다. 토론회에 나섰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예요. 상대는 도덕적으로 잘못됐어 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뜨거웠다. 지은은 피곤했지만 만족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민지와의 삶은 행복했다.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고 꿈을 나눴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생겼다. 민지가 피로를 호소했다. 검진 결과 스트레스성 질환. 지은은 자책했다. 내 탓이야. 민지는 아니야. 함께 이겨내자의 치료를 받으며 회복했다. 이 사건으로 지은은 더 소중함을 느꼈다. 가족 모임에 민지를 데려갔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웃음이 터졌다. 민지 씨, 노래 잘 부르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지은은 눈물이 났다. 이게 그녀의 꿈이었다. 사회도 서서히 변했다. 법안이 논의되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지은은 지지 캠페인에 참여했다. 미디어가 그녀를 조명했다. 변화의 상징이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았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는 컸다. 잃은 것들, 받은 상처. 하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자유, 사랑, 성장.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이 모든 게 옳았을까? 민지가 말했다. 내가 행복하니까 오락.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싸움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지은의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